아플 땐 뭐가 좋다더라 하는 민간요법들.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잘못된 민간요법을 쓰면 오히려 병을 키우게 마련입니다. 이번 특종,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19입니다. 자, 민간요법이라는 게 언뜻 생각하면 정말로 그럴듯해서 쉽게 따라하고는 하는데요. 후대 치료의 효능이 밝혀진 것도 있지만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민간요법 때문에 오히려 목숨을 위협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는 황당무계한 민간요법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특종 준비했습니다. 올해 9월 중국 산시성 상루어시. 평화롭던 한 농촌 마을에 정말 기막힌 일이 벌어졌는데요. 뭐죠?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저 손주를 위해서였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은 60대 할머니 장 씨를 체포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길래 그 공안까지 출동을 하게 된 거죠? 할머니의 뭔가 비법이 문제를 일으켰나 보네. 이 사건의 전말, 할머니 장 씨는 평소 12살 손자를 정성껏 돌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강아지 왜 자꾸 몸을 긁고 그랴? 할머니, 모기에 물렸더니 너무 가려워요. 가만 보자. 이걸 쓰면은 가려움증이 낫는다고 했는데 한번 써볼까? 어렴, 푸시 이웃에게 들은 민간요법이 떠올랐고요. 이것을 사용하면 모기로 인한 가려움증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 이것을 물에 섞어 손자에게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장 씨의 손자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더니 구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기야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요. 뭘 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난리예요? 모기에 물렸는데 뭘 타요? 장 씨가 손자를 위해 사용한 이것의 정체는 농약. 장 씨는 농약을 섞어 목욕하면 가려움증이 낫는다는 정말 어이없는 잘못된 민간요법을 굳게 믿었고요. 그 결과 손자가 농약에 중독되고 말았던 겁니다. 장 씨의 손자를 치료한 의사는 농약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고요. 할머니 역시 피부에 농약이 닿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농약을 보다. 농약은 그 병충해를 없애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 만든 약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얼마나 좋대요. 그럼 아이를 목욕시킬 수... 야, 이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 모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다 해도 모기가 물고 간 자리인데 모기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저게. 물론 할머니도 진짜 악의는 없으셨겠지만 결국 손자가 병원에 실려가고 좀 뭐 졸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별일 없길 좀 바랍니다. 이 장 씨의 손자는 응급 진료를 받은 후 다행히 건강을 회복했고요. 아이고. 공안은 장 씨를 조사 후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훈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인도 가문의 살아있는 비밀 유산. 인도에서는 매년 6월이 되면 천식을 치료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드라 파라데시주의 하이데라바드로 지역으로 구름처럼 몰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법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뭐야? 몰랐어. 아유 힘들어하잖아. 너무 괴로워하죠? 벌레 이런 거 아니야? 살아있는 거다. 애를 왜 그걸 먹이 뭔데? 자, 방금 보신 천식 치료법은 인도 바티니 구드 가문에서 무려 176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전통 치료법인데요. 의사도 치료 못한 천식. 3년 동안 이 치료법만 따르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와, 저런 주장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의 정체는 무엇이냐? 알비노 가물치라고 불리는 약 7cm 길이의 살아있는 물고기. 여기에 노란색 약초 반죽을 묻혀 그대로 꿀꺽 삼키는 치료법인데요. 바티니 구드 가문에서는 약초 반죽을 묻힌 이 물고기를 무료로 제공. 그래서 매년 천여 명의 천식 환자들이 이 물고기를 먹기 위해 먼 지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난 사람들이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늘 공통적인 건데 어쩌다 한 명쯤은 저걸 먹고 났을 거예요. 어차피 근데 날 사람이었을 거야. 어차피 그래. 나을 사람인데 저걸 먹고 나가지고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소문이 난 그 거지. 사람이 온데방데 가서 내가 그 물고기 먹고 천식이 나왔잖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미신이 다 그런 경로로 퍼지는 거예요. 와, 아니 근데 노란색 약초 반죽은 무슨 효능이 있는 거예요?
자, 바티니 구드 가면에 따르면 물고기를 목구멍 깊이 밀어넣고 입을 꽉 담은 뒤 한동안 삼키지 않고 있으면요. 물고기가 기도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며 약초 성분을 퍼뜨리게 되고 이 약초 성분으로 인해 배에 붙은 가래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이 노란 약초의 성분은 가문의 비밀 유산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의 역할은 기도 구석구석을 다니게 하는 역할이라 이거구나. 자, 인도 의학계 호흡기 권위자에 따르면 이런 물고기 천식 치료법에 대해 물고기를 삼키는 게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의 가시가 기도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노란 약초 반죽 또한 천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을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 아유. 약초 뭔지도 모르는 걸 입에 넣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그 한 사람 저렇게 손으로 다 먹여주면 응. 앞사람 감기 걸려 있으면 뭐 뒷사람 다 걸리겠네. 옛날에야 이제 천식치료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요법이라도 기댄다고 하지만 요즘엔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이 충분히 있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의사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천식 치료가 성해 매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모모가 딸의 빈혈 치료제. 2016년 1월 중국 허베이성 우창현에 거주하는 33살 남성 왕 징슈아이. 그의 8살 딸 왕 매니아오는 골수의 혈구가 감소하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5년째 앓고 있었습니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서 아빠 징슈아이가 정말 어렵게 구해온 치료제. 코브라였습니다. 아니 뭐 뱀이 약재로 쓰인다는 뭐 한방 서적은 굉장히 많잖아요. 모아서 약을 만들든지 뭐 탕으로 만들든지 네. 술을 담그든지. 네. 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징슈아이는 8년째 뇌졸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까지 난치병을 앓으면서 병원비로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딸 치료비가 이제 부족해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그때 글쎄, 뱀의 독이 병을 싹 낫게 하는 거 알지? 옛 어르신들 말은 틀린 게 없다니까? 자, 고아서 먹는다 그랬죠? 술 담근다 그랬죠? 네. 징슈아의 친구가 추천한 민간요법 뱀의 맹독으로 체내 독소를 제거해 병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징슈아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브라를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징슈아이가 선택한 치료법. 그는 어린 딸을 겨우 설득해 발버둥 치는 딸의 팔에 코브라의 이빨을 물린 것입니다. 저거는 아니, 저걸 약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저걸 이빨로 독을 주입했다고요? 원래 뱀독을 치료제로 활용할 때는요, 독성을 최소화하고 희석 및 화학적 가공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뱀독은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자칫하다간 과다출혈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코브라에게 물린 딸은 온몸에 독이 퍼져 심각한 고통을 호소, 생사를 넘나드는 위독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와, 이건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인데? 오죽하면 뭐 저렇게까지는 아빠의 마음을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저거를 권유한 주변 그 사람이 진짜 죽일 놈이죠. 의학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저걸 추천했다고 해서 저걸 무분별하게 맹독을 쓰는 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의사한테 데리고 가야죠. 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징슈아이의 딸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뒤 가까스로 생명을 되찾았는데요. 아빠 징슈아이는 딸의 치료는커녕 딸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크게 좌절했다고 합니다. 얘가 오죽하면 저런 짓까지 했을까 하는 저 아빠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 딸을 아껴주고 싶었던 마음. 그건 너무 황당하다 정말. 모모 맞은 소녀를 위한 치료. 자, 이번 특종은 뭐 거두절미하고요.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에헤이. 자, 이건 또 뭔가요? 생매장이에요? 18살 소녀 안나가 산채로 땅 속에 묻히게 된 사연이 무엇이냐. 2016년 9월 콜롬비아 북부 세레테. 안나는 등교 중 갑자기 떨어진 벼락을 맞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등 쪽에 남은 통증이 가시지 않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확률이 낮다는 거를 표현할 때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벼락을 맞았다니까. 이거 뭐 치료를 했어도 후유증이 남았다고 하니까 통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굉장히 통증이 심했나 봐요. 심각한 통증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누워만 있어야 했던 안나.
그리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마을 주민들은 안나의 가족들에게 특효가 있다는 치료법을 알려줬습니다. 벼락이 몸에 남긴 나쁜 기운을 흙이 빨아들인다던데 한번 땅에 묻어봐. 벼락 맞은 사람을 땅에 묻으면 몸속에 남은 벼락의 기운이 흙으로 빠져나가 후유증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일명 매몰 치료법이었습니다. 아니 피를 침이면 땅으로 전기를 흩어버리는 게 되죠. 그렇죠. 사람이 저게 되나? 사람은 피레침이 아니죠.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자기 딸을 또 묻고 싶나? 주민들의 조언에 안나의 가족들은요, 당황하기는커녕 맞장구를 치며 안나를 땅에 묻을 계획에 돌입. 그렇게 집 정원 뒤편에 안나의 어깨 높이에 맞춰 깊은 구덩이를 판 뒤 안나를 들어가게 만들었고요. 하루에 4시간씩 무려 3일 동안 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길기도 길다. 야, 저거 숨도 제대로 못 쉬잖아요. 아, 답답하죠. 꼼짝도 못 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라 병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트라우마 생길 수도 있고요. 후유증 때문에 안 그래도 아픈 상황에서 안정을 취해야 할 텐데 오히려 공포감을 심어주는 꼴이고 아이가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길 바랍니다. 2015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18개월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의 다급한 신고를 받고 911이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유. 자, 그런데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부모가 행했던 한 민간요법 때문이었습니다. 아, 또 뭔데 애가 죽었어요. 애가 죽었습니다, 아, 이번에. 생명을 좀 잃게 한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 남은 인생을. 다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로 돌아보겠습니다. 당시 부모는 아이의 머리에 마요네즈를 바르고요. 비닐봉지를 덮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머리에 기생하는 머릿니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기자님 학교 다닐 때는 아유 전혀 없었지. 형 뭐 이렇게 좀 죽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시대 아닌지 어, 얼마 아니면- 안 됐을 때였어요. 진짜? 우리 때까지만 해도 참빗으로 이 잡아서 뭐 하는다는 얘기들이 있긴 있었어요. 아니 근데 머릿니라고 해도 정말 예전 일, 우리나라한테도 그래. 옛날 일인데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벌어졌다고 하니까 더 황당하네. 자, 주로 11세 미만 어린이들의 머리에서 많이 기생하는 머릿니는요. Look, there's two more trying to escape right there. 국내에서는 70년대까지 빈번했다가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자,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매년 600만에서 1200만 건의 머릿니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인들은 기름이 머릿니를 질식시킨다고 믿어서요. 가정에서 아이들의 머릿니를 없애기 위해 마요네즈나 오일을 머리에 바르는 민간요법이 널리 알려져 있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요네즈를 이용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사망한 18개월 아이의 부모 역시 이 민간요법으로 머릿니를 잡으려다 그만 잠결에 비닐이 아이의 얼굴을 덮으며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 호흡곤란으로. 호흡곤란이 숨이 막힌 거죠. 아유. 이 미국이 병원을 가는 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미국은 진짜 저도 중학교 때 잠깐 있었잖아요. 근데 감기 걸렸다고 병원 가는 케이스가 아예 없어요. 그냥 다 집에서 약 먹고 자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돈이 비싸니까. 병원이 너무 비싸니까. 그럴 수 있고. 안타깝다. 아, 난 정말 너무 안타까워. 저 엄마 아빠 이제 어떻게 살아? 미국에서 머릿니 퇴치를 위한 마요네즈 민간요법이 성행하자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요. 마요네즈, 올리브오일, 마가린, 버터로 머릿니를 질식시키는 게 효과적인 치료법인지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머릿니 치료를 위해서는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머릿니 전용 의약품 혹은 처방받은 의료용 샴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 근데 이런 민간요법이 성행을 하고 사고까지 이어졌다고 하니까 저렇게 정부 기관까지 나서서 경고할 정도면 야 이게 굉장히 많이 퍼진 얘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해 안 되네. 또 쉽게 말해서 마요네즈 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약국 가서 약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2019년 12월) 영국 노스웨일스 출신의 25세 청년 코너 리드는 중국 우한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던 중 영국인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격리치료 2주 후 증상이 회복돼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초기에 치료를 좀 잘 받은 모양이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입원 당시 리드는 항생제 복용 등 의사의 처방을 일체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치료제가 당시 뭐 없었으니까 지금도 없고. 그렇지 초기니까. 불안해서 아니 나 그렇게 검증 안 된 거 안 먹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어떻게든 회복이 된 거잖아요. 처방을 안 받아도. 네. 자, 리드가 주장하는 코로나 치료법. 저를 낫게 한 건 영국의 민간요법인 핫토디였어요. 오래전부터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감기 증상 완화를 위해 뜨거운 위스키에 꿀을 탄 핫토디를 마셨는데요. 리드는 2주 동안 핫토디를 타먹으며 코로나를 이겨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뭐 꿀물 먹고 생강차, 유자차 이런 거 먹는 것과 비슷한데 근데 이거 술이잖아요. 그리고 알코올 성분이 이게 근원적인 치료법이 안 될 텐데. 그렇죠. 코로나 걸리면 이제 폐 기능이 엄청 약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술을 저렇게 많이 먹으면은 면역력이 더 떨어져서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와, 지금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이게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이 핫토디에 대한 의학적 효과는 증명된 바 없고요. 핫토디 때문에 리드의 코로나가 나았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비교적 빠르게 회복한 리드의 코로나 치료법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주목을 받았다고? 받았죠. 왜냐면 이게 초기고 치료법이 없는데 다- 제일 먼저 걸린 사람인데 2주 만에 나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 백신 나오고 그래서 조금 그렇지 초기에 저걸 봤으면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아무 핫토디? 없었잖아 우리한테. 그런데 말입니다. 약 1년 후 전해진 충격 소식. 리드가 응. 기숙사방에서 돌연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뭐라고? 부검 결과 그의 사망 원인은 기관지 폐렴으로 인한 호흡 부전이었는데요. 퇴원 이후에도 계속 위스키를 즐겼던 리드. 사망 하루 전날 밤에도 친구들과 위스키를 마셨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코로나로 약해진 기관지에 염증이 생기며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했던 건 본인의 면역력이 있겠지만 어느 그렇죠. 정도 운이 작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좀 잘하셨어야 되는데 아, 그거에 이제 너무 효과를 봤다고 맹신한 것 같아요. 저걸 주변 친구들한테 다 권했을 것 같아서 그게 더 나 무섭습니다. 코로나도 나왔어. 위스키 먹고 위스키 너무 좋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2016년 중국의 70대 남성 바오 이아프는 자신의 건강 비결에 대해 이렇게 밝혀 화제가 됐는데요. 눈이랑 폐가 안 좋았는데 20년 넘게 매일 이걸 마시니까 건강이 좋아졌어. 자네들도 마셔봐. 자, 그가 40대부터 20년 넘게 매일 꾸준히 마셔온 것은 바로 자신의 소변이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들었었거든요. 소변을 건강하게 마신다는 얘기 나도 그 낭설로 들었었거든요. 네. 이게 아직도 이게 성행을 합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민간요법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야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야프는 중국 소변치료협회 이사로 이 협회에 가입된 회원만 약 4천 명. 이들은 모두 소변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겼습니다. 저런 협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게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서 공신력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회원이 4천 명이에요, 무려. 그러니까 이게 소변이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몸에 노폐물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노폐물을 먹는데 그 건강에 좋을 수가 있나요? 소변요법을 두고 의사들은 하나같이 소변은 95%의 수분과 5%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라며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소변도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박테리아에 감염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된 소변을 그대로 섭취할 경우 간, 위장관, 혈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이유로 중국 정부는 소변치료협회를 불법 단체로 규정했지만 중국 내에서 소변요법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데 소변요법을 저렇게 믿는 겁니까? 네, 그 이유 중국인들 사이에선 고대 시대부터 소년의 소변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믿어왔고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당나라 최고 미녀로 불린 양귀비가 피부 미용을 위해 남자아이들의 소변을 마시고 피부에 발랐다고 하는데요. 현대에 이르러서도 소변이 면역력을 높이고 자가치유 능력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감기부터 간염, 우울증, 백내장, 관절염 그리고 심지어 암까지 이 모든 질병들이 치료된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병원 가요, 병원.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걸 떠나서 해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제발 제대로 된 의사의 처방을 받으시고 네, 그러지 맙시다.